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어떤 거 하고 싶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그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 상승에 대해서, 또 그 돈 활용에 따라서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 고객님들의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이 실제로 봐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했던 그 경험들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지금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경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고 또 지금 상당히 많이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정세가.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전 자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 새해 들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재테크 초보자라면 조금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알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직장 이제 연봉, 같은 직장의 연봉 8천만 원의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A와 이제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연봉 8천만 원의 직장인 정도라면 어느 정도 고소득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서 꾸준하게 저축을 했다고 쳐서 한 1억 정도 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1억을 모은 거 가지고 A와 A, B, C라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A라는 사람은 현금 1억을 모아가지고요. 현금 1억 모은 걸 가지고 대출 3억을 껴서 4억짜리 집을 사게 돼요. B라는 친구는요, 현금 1억으로 전세 1억을 사게 됩니다. C라는 사람은요, 월세 5천에 에다가 나머지 5천만 원을 가지고 외제차 플러스 대출 껴서 1억짜리 외제차를 구매를 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A라는 사람은 아마 대출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연봉에 맞춰가지고 DSR, DTR 따져가지고 아마 적당한 가격을 샀을 거예요. 이렇게 다달이 이제 갚아야 나가야 되는 상황을 하게 되고, B라는 사람은 전세 1억을 살게 되면서 그냥 그대로 생활을 유지하겠죠.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겠죠. 그 C라는 사람은 또 월세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제차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제 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A라는 사람은 B와 C라는 사람보다는 조금 빠듯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에서 대출금을 이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B와 C보다는 조금 떠돌리는 상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상승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지난 이제 코로나 시기와 같은 그런 시기가 딱 맞물리게 되면 A라는 사람은요, 4억짜리 집이었던 게 나중에 코로나 때 7억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전세 1억 사람은 그냥 전세 1억 그대로예요. 그리고 C라는 사람은 외제차 1억짜리 샀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5년 정도 지났잖아요. 감가상각이 마이너스 7천밖에 안 돼요. 외제차는 소모품 비용이 많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뒤로 갈수록 까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산이 많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렇게 신차, 외제차 사는 거를 이제 비추를 하는 건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A와 B와 C라는 사람이 이제 자산이 확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은 나중에 1억 가지고 6억을 버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B라는 사람은 그대로고, 오히려 C라는 사람은 오히려 자산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A라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4억짜리 집을 샀는데 3억이 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B와 C라는 사람은 현타가 오겠죠. 그리고 많이 배도 아플 거고요. 이렇게 3억이 올랐잖아요. 대출금 빼고 이자 빼고 뭐 해도 못해도 한 2억 이상은 이제 올랐을 텐데, 연봉 8천만 원인 사람이 2억 이상 자산 가치가 오른 거면 거의 3년치 일을 정도 일 안 하고 버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한번 벌었던 사람이면 아마도 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자산을 불릴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B라는 사람은 A를 보고 또 비슷하게 따라 하겠죠. C라는 사람도 아마 할 수도 있을 거고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자산이 이렇게 확 벌어질 수 있는 거는 재테크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 가치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7억짜리 집 하나로 인해서 인생이 확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산이 확실히 더 늘어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이런 선택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주변에 보면은 이런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선택이거든요. 사실은 투기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열심히 대출을 갚았을 뿐인데 그냥 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고 나라에서 해주는 대로 한 거잖아요. 합법한 절차대로 한 거잖아요.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택 옵션이에요. 이거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돈을 벌려면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좀 실행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이 있다면 좀 배워서 같이 따라해서 본인도 이제 자산을 좀 일구는 게 좋지 않을까. 맨날 배 아파하는 것보다는 본인도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는 이제 대출을 받는 것에는 이제 연끌을 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대출 받아서 이제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부동산이 아니어도 요즘은 뭐 주식 투자나 뭐 경매나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자산 차이가 확 벌어져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더 같은 직장을 다녀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할 때도 좋고 자녀들한테도 좀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는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재테크가 필수고요.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이렇게 필요하고, 주변에 이렇게 돈 번 사람이 있으면 좀 배워서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싶은 욕구도 본인의 선택이고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거는 오로지 본인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꼭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부자 되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같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